알고 싶은 핵심을 묻고 명쾌한 답변을 듣는 순서 스트라이큐입니다. 새누리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단독 처리한 이후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시 모든 국회의사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고 여야 대립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김만음, 황태순 두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국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단독 처리하니까 전국이 급냉하는 분위기인데요. 민주당은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나섰는데 우선 임명 동의안 처리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의 입장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네. 민주당이 일당 독주의 들러리로 전락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만과 독선에 빠져서 아나무인식 작패를 벌이는 집권 세력의 횡포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임명동의안을 날치기로 처리한 것은 의정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물론 합의 처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남지만 절차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표결에 의해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국회 안건이 상정된 것은 직권 상정도 아니요 정상적인 표결 절차였고, 네. 새누리당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다. 민주당은 헌정사에 이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말이 옳은 겁니까? 양쪽 말 다 맞죠. 헌정사상 인사 문제에 관해서 네.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한 건 사실 한 60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인사청문회에서 물론 예전은 인사청문회가 없었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인사의 문제에 관해서는 서로 여야가 합의하에 네. 어쨌든 가부를 갖다 다투는 것이 그게 관례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좀 최경환 원내대표 이야기한 대로 국회법 절차대로만 하자면 위법한 사항은 없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양쪽 말이 다 일부의 진실을 갖다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의 진실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위법의 여지가 있다. 무슨 말씀이죠? 예, 지금 이제 날치기라고 표현했던 것은 아마 투표 진행 중인데 강창희 의장이 투표 종결을 선언했던 부분하고 또 하나는 필리버스터 문제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찍이 YTN에서 몇 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강창희 의장은 사무처에 물어가지고 이게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니다, 인사 문제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선 제가 이 필리버스터 해당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선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빌려온 모델이 됐던 미국의 경우에 중요하게 인사 문제를 가지고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최근에 보도가 됐을 건데요. 지난 21일 날 미국 상원에서 그동안에 고위직 인준 관련해서 60%가 동의했을 경우에는 필리버스터를 중도에 그만두게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과반으로 정해가지고 상원 100명 중에서 51명으로 내려서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지의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통용이 된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예산안 아닙니까? 예산안의 경우도 필리버스터가 작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부터는 그게 무한하게 토론이 가능하도록 한 게 아니라 12월 1일 날이면 자동이 회기 마치도록 돼 있어서 제한하고 있다. 달리 얘기하면 기본적인 제도적인 배경에서 인사 문제가 포함이 돼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안에 비춰봐도 그렇다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적인 통행, 횡포를 제재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통로가 있는데 법적으로는요. 상임위에서 소위 안건 조정위를 구성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인사청문 부분에 일정한 기간이 있으니까 대상이 안 되는 거고 필리버스터 해당 대상이 되는 것인데 이 문제를 제기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처리한다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것을 지원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일찍 이야기를 했더라면은 논란이 됐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라든가 거론이 없다가 당일날 일방적으로 조금 제기했다가 밀려가 버린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필리버스터링이 이제 지난해 이제 일반 국회 선진화법 개정 국회법입니다. 그 국회법에 들어가서
이제 무제한 토론 조항이에요, 그게. 그렇죠. 무제한 토론 조항인데, 이게 보면 인사청문회법,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좀 약간 이번에 혼돈이 있고, 아직까지 뭐랄까, 지난해 처음 만들어진 국회법의 예. 그런 신설 조항들과 또 보면은 국회법의 특별법적 성격인 인사청문회법, 이 부분을 갖다가 인사청문회는 이른바 필리버스터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아마 어제 국회 입법 의사국에서 그렇게 아마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반 논으로 따져서 이것 또한도 앞서 김만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강창희 의장이 잘났죠. 잘하면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링, 즉 무제한 토론 대상이 아니다 이야기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또 이 투표를 갖다 종결함에 있어서도 되게 어떤 어느 정도 그 당시 보니까 그 광경 자체가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 본회의장 안에 있었거든요. 일정 부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미를 둔 상태에서 투표 종결을 갖다 선언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짧았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위법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강창희 의장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렇죠. 근데 정치적으로 우리가 사실 그 무제한 토론한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인사청문회법에서 20일 이내에 보면 인사를 갖다 보내면 종결하게 돼 있는 부분의 그 기본 원칙, 기본 정신과 무제한 토론이라 그러면 무제한 토론 뭐 10일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절충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저도 그런 점이었습니다. 지금 일단 인사청문회법이 마지막 개정된 내용이 2012년 3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선진화법은 그 다음에 5월달에 됐고 또 그 다음 8월에 됐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법이 지금 국회 선진화법과 부응이 잘 조합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사청문 관련해서는 직권상정 안 하고 바로 지금 부의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기도 하고 또 부의하고 상정하고 뜻이 다르니 뭐니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그 조정이 충분히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충분히 투표할 시간을 주지 않고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요. 제가 들어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일본에서 많이 하고 있는 우보 방법을 택하려고 지연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 투표를 우보 해가지고 서구름 하듯이 천천히 해서 그걸 지연시키려고 하고 있었는데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종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또 상업적인 판단 간다? 조금 좀 복잡한 문제 같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국회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입니다. 글쎄요. 국회에서 건건이 터질 때마다 그것을 사법부에다가 누가 옳은지를 갖다가 판단을 구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난센스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최근에 와서는 뭔가 지금 올해가 끝나가고 예산안 처리가 다가오니까 여야가 조금 서로 타협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황우여 대표가 여야의 무슨 4인 체제 이야기하기도 했고 특검도 이제 본인은 결정할 수 없지만 내부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까지 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냉기류가 나왔어요. 언제 나왔느냐? 서청원 의원이 한마디 하면서 나왔습니다. 서청원 의원이 이른바 재보궐선거를 해서 등장할 때 이른바 올드보이 지칭이 되면서 비판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본인의 주장처럼 정치를 보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해가지고 이전하고는 다르게 뭔가 조금 여야 간의 통로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최근에 오히려 황우여 대표가 뭔가 숨통을 틀려고 하는 데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자르고 이런 위기의 순간에는 당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해가지고 황우여 대표가 약속 날짜에 지금 일본만 일단 가버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박창신 신부 문제까지 풀려가지고 잘 풀려가고 있는 국면인데 지금 오히려 급냉돼 버린 상태입니다. 그 논의가 너무 이제 넓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청원 의원 얘기까지 나왔고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안 그래도 박창신 신부 얘기를 하려고 그러던 참에 우리 김만은 박사님이 박창신 신부 이야기까지 하심으로써 일단 이 문제는 여기서 종결하죠. 국회 선진화법 얘기를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초 이제 만들어졌을 때는 몸싸움 안 보겠구나 이 정도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대입을 해보니까 좀 복잡한 측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석기 의원 제명안 같은 경우와 이번에 이제 임명동의안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여야에게 이제 득되는 부분이 서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논란이 계속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1득 1실이라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어쨌든 그렇게 할 수도 예전 같으면은 국회 선진화법 이전 같으면은 6탄으로 막았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늘 봤던 거 아니에요? 너무 신속하게 6탄으로 막고 또 때로는 의장석을 점거하고. 근데 국회 선진화법 되면 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에 그렇죠? 지금 5년 이하의 징역이 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이 앞서 우리 김만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거기서 과음 지르고 우보 그거 외에는 별로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국회 선진화법 이거 참 보면 깝깝하구나 하면서도 또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윤리특위에서 이석기 의원 문제 갖고 당시 13명 중에서 보면 새누리당 7명. 7명이 중 6명인데 이 중 6명이 3분의 1이 이른바 안건 조정을 신청하면 그 안건 조정을 갖다 90일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 문제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부분 갖고 여기서 상정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안건 조정을 해다오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장윤석 의원이 윤리위원장입니다만은 어쨌든 그건 3분의 1 이상이 6명이 요구했기 때문에 안건 조정해서 어쨌든 누가 그런 얘기 하더군요. 국회 선진화법의 제1차 수혜자는 이석기 의원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뭐 그런 말이 나올 만한데요. 네, 인사청문회 관련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그 국회 선진화법, 이른바 개정국회법에 같이 부응해서 재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은 뭔가 조금 서로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할 겁니다. 조정을 해야 돼요. 있긴 할 건데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가 단지 몸싸움만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일방의 처리가 아니라 뭔가 타협을 이끌어내자라는 것인데 몸싸움을 막는 여기에는 강제조항이 있어서 어느 정도 득을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여야가 서로 타협해서 그런 민주적인 절차를 확보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는 저는 역시 여당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최근의 갈등은 주로 야당하고 대통령하고 갈등이었는데 여당이 푸는 쪽보다는 오히려 강경 세력이 전면에 서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윤상현 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빵 사건이 터진 날, 금명이 되는 날은 뭔가 문제가 푸는 날로 해야 되는데 아침 회의에서 오히려 종북 얘기라면서 강경 발언을 하고 해가지고 문제를 안 푸는 쪽으로 갔는데 과연 앞으로도 이대로 될까 했을 때 저는 여당의 역할 과연 변화가 가능할까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전국의 파행이 이어질까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국회 선진화법 하니까 국회법 따로 있고 선진화법 따로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지난해 국회법을 개정할 때 하도 보면 뭐 최루탄이 난무하고 전기톱이 난무하고 해머가 난무하니까 자 이제 더 이상 육탄 공격 저 보면은 동물국회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 동물국회 모습 보기 싫으니까 일단 국회법을 갖다가 선진적으로 개정하자.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 쭉 논의되었던 그런 필리버스터링 조항 또 수기 민주주의 그런 조항들을 다 넣었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이 식물국회다. 근본적으로 지금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기국회 열린 지 90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72시간 후면요. 이른바 헌법상 정해져 있는 예산 시한입니다. 이게 12월 2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도 지금 보면 일단 예산 심의 망치만 두들겨 놓은 상태 아무것도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동물국회 막으려다 식물국회 아니 무정부국회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국회 선진화법, 이런 국회법이죠. 국회법, 앞서 말씀하셨던 인사청문회법 이런 것들 등등을 조정해서 과연 그러면 앞서 우리 김만우 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미국 상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당초 60%에서 50%로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우리 내부에서 한번 더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의 경우에 올해 한해서 지금 과도기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동으로 지금 11월 말까지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가 되고 12월 1일 다 자동으로 또 필리버스터도 12월 1일이면 끝나게 돼 있어가지고 예산은 자동으로 일정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해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과도기적인 공백으로 올해 1년에 한해서는 법적인 좀 규정들이 좀 미비돼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전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번에 안철수 의원 신당 관련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 안철수 의원이 이제 신당을 추진하겠다는 공식화를 했는데 지지율이 민주당의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성공할 걸로 보십니까? 아이고, 뭐 두고 봐야죠. 근데 안철수 의원 어제 보니까 새정치추진위원회 출범 선언했습니다만 뭐 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또 일반적 국민들도 뭐랄까 안철수 의원이 보면 뭐 딱 떨어지게 이야기를 못하고도 둘이 뭉수리하게 뭐 1년 전이나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피로감 서서히 좀 도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은 민주당은 구체 실체가 있습니다. 새누리당 실체가 있습니다. 욕을 많이 먹죠 지금. 근데 안철수 신당은 아직 가상의 정당이니까 사람들이 막연하게 새누리당도 싫고 민주당한테 기댈 바가 조금 마음이 안 가고 그러니까 제3의 뭐 대안을 찾는 가운데 그것이 안철수 신당하고 매치되는 것 뿐이지 안철수 신당도 이제 새정치추진위원회 출범하고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위원장 발표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몇 면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마다 오히려 보면 지금 한 20몇 %는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잠깐 들어와서요. 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강창희 국회의장에 대해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결정했군요. 황찬영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다음 달 2일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결국 이제 의장직이겠죠? 예. 의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의장직 거죠. 사퇴를 촉구한 예. 거죠. 의원직은 아니고요. 예.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아다시피 다수를 지금 새누리당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뭐 간단치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 적어도 저는 필리버스터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강 의장이 조금 여러 가지 좀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통상 저런 경우는 유감 본회의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보면 일단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예. 아직도 앞서 뭐 우리 논의됐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국회법 자체 또 인사청문회법 등등에서 지금 의견들이 아직도 정리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의장이 나름대로 그랬을 때 의장에 대한 일종의 뭐 권위도 인정하는 가운데 또 의장도 보면 그래서 좀 미숙하게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끝내야지 그것을 갖다 뭐 구체적으로 뭐 촉구 결의하는 것은 또 보면 격이 안 맞죠. 그것도 또 아까 투표 조기에 종료했던 네. 문제도 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누가 문제 제기했기 평가해야 될 때문에 거예요. 여기에 대한 뭔가 조금 야당이 수용할 만한 좀 뭔가 나와야 될 겁니다. 예.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안철수 의원, 네. 안철수 신당 관련해서는 얘기하신 대로 현재로서는 그 기존 정당에 실망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2당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구성원이 등장했을 때 과연 그 지지를 유지할 수 있느냐, 더 높아갈 수 있느냐, 현재로서는 그렇지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중에 지금 하나가 보니까 안철수 신당 지지율을 보니까는 안철수 신당이 없을 때 조사했던 비율하고 안철수 신당을 넣어서 조사했을 때 두 개 이동 경로를 보니까 예. 한 10 정도를 안철수 신당으로 본다면 5 정도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움직일 거예요. 그다음 3이나 4 정도는 무당파 쪽에서 가는 거고 한 2 정도가 새누리당에서 갑니다. 예. 새누리당에서 조금 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어쨌든 간에 그 구체적으로 인물이 등장했을 때 될 거냐라는 문제인데 안철수 의원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지난 대선 후보 때만큼 못하단 말이죠. 앞으로 신당을 구성했을 때는 안철수 의원 개인뿐만이 아니라 주변 예. 인물들도 뭔가 기대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예. 관건입니다. 또 하나는요. 현재 지지도하고 다르게 선거에 임했을 때는 소선거구제 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들하고 경쟁이 하는 가운데 과연 구체적으로 의석에서 그 정도 지지를 가지고 등장할 수 있을까? 또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운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황태순 위스덤센터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